여러분은 돈키호테를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돈키호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요? 많은 사람들은 돈키호테를 풍차에 달려드는 미친 아저씨를 다루는 웃기는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소설 돈키호테를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토요일마다 무한도전을 본방사수했던 세대라면 돈키호테의 글쓴이보다는 엮은이를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돈키호테 저자가 누구죠? 네? 저자. 그 엮은이는 아는데요. 김경식. 이외에도 돈키호테가 무한도전에 한 번 더 등장한 적이 있는데요. 박명수의 어떤가요 편에서 노홍철씨가 부른 노래가 아마도 돈키호테에 대한 대중적 인식에 가장 가까운 것 같습니다. 대개 분량을 엄청나게 압축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도 일단 돌격하고 보는 무대뽀 이미지 정도로 돈키호테라는 인물이 묘사가 되니 많은 분들이 이 소설을 가벼운 이야기로 알고 계실 것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돈키호테는 스페인이라는 국가의 가히 모든 것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문화유산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그 중요도를 어떠한 말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작품입니다. 돈키호테 1부는 1605년에, 2부는 1615년에 출판되었는데요. 완결 후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돈키호테에 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돈키호테란 작품에는 우리가 아직도 풀지 못한 수수께끼가 많다는 뜻이 아닐까요? 스페인은 사실상 돈키호테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돈키호테를 원어인 스페인어로 읽은 경험, 그 경험이 스페인 사람을 묶는 구심점이 되는 겁니다. 세계 책의 날인 4월 23일이면 스페인 각지에서 여러 사람이 돌아가며 돈키호테를 소리내어 읽는 행사가 이를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문학작품으로서 돈키호테를 연구하기 시작한 나라는 스페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국, 특히 독일의 낭만주의자들이 돈키호테를 낭만주의적인 인간의 전형으로 해석하는 등 해외 연구자들이 열광하기 시작하자 그 연구의 흐름이 스페인으로 역수입된 것입니다. 그전까지 스페인에서의 돈키호테는 당시 국왕이었던 펠리페 3세가 길거리에서 깔깔 웃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미쳤거나 돈키호테를 읽고 있는 거로군 이라고 말한 데서 알 수 있듯 너무나도 웃긴 이야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간 돈키호테는 여러 문학가들의 칭송을 받습니다. 러시아의 소설가 도스토옙스키도 돈키호테를 칭송했고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소설가인 뚜르게네프는 인간의 성격을 햄리트형 인간과 돈키호테형 인간을 나누고 그중 돈키호테형 인간을 더 높게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골, 체홉, 나보코프, 플로베르, 르네 지라르와 같은 문학가들이 돈키호테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이처럼 돈키호테의 작가 세르반테스는 그야말로 셀럽들의 셀럽 같은 존재입니다. 앞서 돈키호테의 1부가 1605년, 2부가 1615년에 출판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왜 이 두 권 사이에는 10년이라는 시간차가 있는 걸까요? 17세기 당시 스페인에서는 유명한 작품의 소속편을 원작자가 아닌 사람들이 마치 팬픽처럼 마음대로 쓰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당시 베스트셀러였던 돈키호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돈키호테 후속편이 떠돌았고 그중 아베야네다라는 청년이 쓴 돈키호테 후속편이 세르반테스의 신기를 굉장히 거스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만 보더라도 주인공 돈키호테가 결국 정신병원에 갇히는 것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2부에서 돈키호테와 산초는 이 가짜 후속편의 존재를 인지하게 되고 어떤 내용이 엉터리인지 가열차게 비판하는 데다 이 가짜 책이 우리가 사라고사로 간다고 하니까 반대로 바르셀로나로 가겠노라며 행선지를 바꾸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 가짜 후속편이 세르반테스가 2부 저술의 열을 올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어쩌면 우리는 10년 안에 2부가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르반테스는 1615년 돈키호테 2부를 출판하고 그 다음 해인 1616년 4월 22일 6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날 영국의 셰익스피어도 세상을 떠났고 그래서 우리는 4월 23일을 세계 책의 날로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여담이지만 그 당시 유럽 대륙은 그레고리력을, 영국은 율리우스력을 채택했기 때문에 정확히 같은 날에 두 사람이 함께 세상을 떠난 것은 아니긴 합니다. 이처럼 세르반테스라는 한 인간이 말년을 오롯이 바쳐 완성한 돈키호테의 방대한 이야기를 짧은 영상 안에서 빠짐없이 다루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하기보다는 돈키호테를 읽으며 염두에 두고 있으면 좋은, 독자로서 취하면 좋은 관점을 이 영상을 통해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돈키호테의 가장 유명한 에피소드인 1부 8장 풍차와의 결투신을 떠올려볼까요? 우리도 돈키호테와 산초를 따라 이들이 막 도착한 어느 평원으로 가봅시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저것은 무엇인가요? 돈키호테는 저것을 거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산초는 저것을 풍차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산초는 정신이 온전한 사람, 돈키호테는 미친 사람인 걸까요? 만약 산초가 진정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어느 섬에 영주를 시켜주겠다는 돈키호테의 말도 안 되는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이 우스꽝스러운 모험에 따라 나설 수 있었을까요? 이 말도 안 되는 약속을 믿고 나선 산초는 돈키호테의 또 다른 모습은 아닐까요?
일부의 돈키호테는 평온의 저것을 거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권에 이르면 돈키호테의 마음속에서는 점점 의구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2부의 주요 사건 중 공작의 궁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본다면 마치 영화 트루먼쇼처럼 공작 부부가 주축이 되어 돈키호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돈키호테를 작정하고 속이기 시작합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을 돈키호테는 이제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하지만 오히려 주변의 인물들은 이 믿을 수 없는 사건들 속에서 그저 태어날 뿐입니다. 이 상태의 돈키호테가 다시 평온에 간다면 그때 돈키호테는 과연 저것을 예전과 똑같이 거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오히려 돈키호테의 주변 사람들이 저것을 보고 풍차가 아니라 못된 거인이라고 하며 돈키호테를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을까요? 이렇게 본다면 1부의 문제의식은 저것은 무엇인가를 다루는 인식론, 2부의 문제의식은 저것을 보는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존재론으로 좁혀질 것입니다. 기사소설에 빠져 그만 미쳐버린 이름도 끼하나인지 깨사다인지 확실하지 않은 이 시골 귀족은 일부에서 돈키호테의 가면을 쓰고 세상을 마주합니다. 이 시골 귀족, 즉 이달고는 자신이 돈키호테라는 방랑기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너무도 확실하기에 그는 자신이 본 저것이 거인이라고 확신하고 저것은 풍차이니 제발 정신 차리라는 산초의 간곡한 부탁을 가볍게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부에서는 자신이 과연 방랑기사 돈키호테가 맞는지, 이 돈키호테라는 정체성은 가면은 아닌지, 자신의 얼굴이 맞는지, 어쩌면 나는 방랑기사가 아닌 것은 아닌지 물음표가 생겨납니다. 다시 평원으로 간 돈키호테에게는 더 이상 저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것을 보고 있는 나 자신의 정체성이 더욱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독자는 돈키호테의 일부를 읽으면서 웃음 터뜨릴 수 있지만 2부를 읽으면서는 어느샌가 돈키호테에게 감정을 이입하고 마치 나의 이야기처럼 나는 누구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책을 읽게 됩니다. 작품의 시작에서 소개되는 주인공은 어느 시골의 몰락한 귀족, 즉 이달고입니다. 작가는 그의 이름이 알론소 끼하나인지 끼하다인지 깨사다인지 자세히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방랑기사 돈키호테라는 가면을 쓰고 세상을 누비다가 2부의 끝에서 우울증에 걸린 채 고향에 돌아옵니다. 은빛 달의 기사와의 결투 이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이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상태인데요. 소설은 이 인물의 죽음의 원인이 자폐와 우울이라고 밝힙니다. 고향에 돌아온 이 사람은 나는 돈키호테가 아니라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알론소 끼하노요 라고 고백하고 머지않아 숨을 거둡니다. 하지만 이 죽음은 과연 돈키호테의 죽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울과 자폐에 빠져 고향으로 돌아온 이 사람은 일부에서 산초를 데리고 떠난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인가요? 어쩌면 이 죽음을 통해 돈키호테라는 인물이 육체의 한계를 벗어던졌다고 볼 수 있지는 않을까요?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명쾌한 답변이 나오지 않아 약간은 실망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돈키호테라는 작품에 대해 느낌표로 끝내는 명확한 해석을 내리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대명사의 세계, 즉 저것들로 가득한 세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저것들에 대해 누군가는 풍차라고 할 것이고 누군가는 거인이라고 할 것이고 누군가는 전혀 새로운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각에 따라 계속해서 바뀌는 것입니다. 돈키호테의 광기 어린 믿음이 그의 현실을 변형한 것처럼 말이죠. 돈키호테에 대한 해석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독자가 바뀜에 따라 계속해서 변해갈 것입니다. 돈키호테에 대한 기존 비평의 방향이 18세기, 19세기 그리고 20세기 모두 달랐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21세기의 독자인 우리는 이 작품 속에서 느낌표를 찾으려고 시도하는 대신 물음표를 한가득 품고 우리의 방랑기사, 우리의 돈키호테와 함께 자신만의 다음을 찾아가는 여행을 떠날 때 더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